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고 오늘 조금 더 정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미국 국채하고의 연관성, 이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관련한 얘기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데 CT 쪽에서 이런 분석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3조 7천억까지 늘어난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규모 따져보면 231억 달러 정도 추정이 되고요. 그 중에 테더가 147억 달러, USDC 60억 달러 뭐 이런 식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보통 코인 쪽은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많고 뭐 이렇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 자체도 별로 그렇게 친숙한 그런 자산군이 아니고 투자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해서 발행하기 시작한다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장 쪽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지난주 방송 때 말씀을 드렸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 CT 쪽에서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CT의 입지를 한번 살펴보죠. 분기 때마다 미국 재무부가 분기 재정 계획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 차입 계획도 발표하고요. 거기에 조언을 하고 있는 이 TBAC, 거기에 의장입니다. CT그룹이요. 부의장이 핌코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러한 의장 지위를 가진 그런 회사에서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은 아무래도 귀가 솔깃하죠. 특히나 이제 다음 주에는 차입 계획이 발표가 되고 주중에 구체적으로 리포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얘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거론이 될 수 있고 공식적으로 거론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게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국채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 쪽을 잠깐 설명을 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은 잘 알고 있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약간 좀 거리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걸 국채를 기반으로 해서 발행을 한다라는 거는 지금 잔액 기준으로 보면 크지 않은 규모인데 향후에 그 양이 전체적으로 이제 커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관심이 많이 가겠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쪽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가격 변동이 큰 게 아니라 가치가 안정되어 있는 겁니다. 달러나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해서 페그제라고 그러죠. 1대1로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달러를 쓰고 있는 입장에서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건데 만약에 다른 통화라고 한다면은 달러 변동처럼 좀 가격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가격이 거의 변동 없다라는 거는 달러 대비 그대로 1대1로 유지가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결제할 때도 쓰이고 뭐 송금할 때도 쓰이고 현금처럼 쓰이는데 이제 코인 형태로 쓰인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거 AI로 CG를 만들었는데 좀 오타가 나기도 합니다. 아직은 AI로 이렇게 작업하는 게 완벽하지가 않은데 그거는 좀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나 국채를 기반으로 해서 발행을 하면은 어떤 흐름이 되는가, 그걸 한번 만들어 보니까 여기 스테이블 코인에서 이 싸뇨가 아니라 수요 증가죠. 달러 수요가 증가가 되고 미국 국채 수요가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은 달러 기반이니까 달러나 그리고 또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해서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초 자산이 되는 것을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달러하고 미국 국채가 수요가 증가된다라는 그 흐름입니다. 이 정도면 왜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하고 미국 국채 수요에 관계가 되는지 이 그림 하나만으로 설명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으려면 미국 국채 중에서 듀레이션이 짧은 단기채가 많이 필요하겠죠. 장기채는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폭이 크니까요. 그렇다면 미국 단기채 시장 쪽에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단기 금리가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면서 금리 쪽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기준금리가 버티고 있으니까 그 변동폭은 제한적이겠지만 페드가 어떻게 이걸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금리가 틀려질 수 있겠죠. 수요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단기채 수요가 완화가 되면 그렇다면 중장기 쪽도 완화가 될 수 있겠죠. 전체적인 국채시장 수급을 보면은요. 단기채 쪽 발행한 게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다 간다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1년 이하짜리가 다 이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와 유사한 2년, 3년 이쪽으로 매수세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미국 국채 쪽의 수급은 완화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돌아간다면 중국도 뛰어들고 유로존도 뛰어들고 일본도 뛰어들고 각국이 자기 국가의 통화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시작한다면은 부채의 부담이 일시적으로는 완화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 듀레이션만큼 압박을 완화시키면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부채의 부담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조금 시간을 벌 수가 있겠죠.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기존의 부채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간을 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금리 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 저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부채 한도 협상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부채 한도가 있는데 이걸 발행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쪽 IB들, 프라이머리 딜러들, 시티나 JP모건, 골드만삭스, 피델리티, 도이치, 모건 스탠리 이쪽에서 다들 관심을 가지면서 시장에 한마디씩 코멘트를 던지고 있죠. 이미 시장하고의 소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민간 기업들이 발행을 하게 되면은 국가 부채가 아니죠. 이 세부 계획이 법안이 통과돼야 되는데 그 법안 통과까지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현실화되고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산 시장에 단기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쩌면 지금 시장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 모멘텀 안에는 이러한 재료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바로 유동성 그 자체니까요.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정책 승리가 눈앞에 있다. 관련된 법이 통과될 때 폴리티코가 그런 식으로 표현했었습니다. 상원은행위원회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구조 만드는 그 디지털 자산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나오는데 주요 암호화폐 법안을 추진한 최초의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이번에 처음 시도된 게 아니라 지난 4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었던 계속 시도했었던 것이 이제 결실을 맺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좀 불안한 요소들이 있죠. 코인 관련된 좀 위법적인 사기 또 시장 변동성에 대한 그런 오랜 우려가 이제는 어느 정도 극복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서 미국 인구의 극히 일부만 사용하는 그 암호화폐가 이제 주류가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요새 이 표현이 좀 자주 쓰입니다. 모든 일들이 천천히 그리고 한꺼번에 일어난다. 관세전쟁 때도 이런 표현이 좀 거론이 됐었는데 그때는 뭐 몇 수십 년 동안 아무 일도 안 벌어질 수 있고 몇 수십 년 동안 벌어질 수 있는 일이 몇 주 동안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런 레닌의 표현을 또 인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말이 또 여기서도 쓰입니다. 코인베이스의 부사장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고요. 이번 법안 통과에 있어서 민주당 쪽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공화당이 주도하는 이 법안에 5명이 찬성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바이든 시대 때 계속 규제를 해왔었던 그것에 이제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암호화폐의 거대한 순간을 만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여기서 소비자 보호, 자금 세탁 방지 이쪽에 대해서 아직은 보호장치가 부족하고 또 암호화폐가 변동성이 큰데 만약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그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암호화폐하고 거래되면서 연동되면서 만약에 변동성이 이쪽으로 넘어온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금융 시스템에 좀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거래가 되면은요. 스테이블 코인 안에서만 거래되는 게 아니라 다른 코인들하고도 또 연동해서 거래가 됐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섞이면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발생이 될지 그래서 보호장치나 규제가 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항상 그렇듯이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은 또 그게 금융 서비스로 진출을 할 경우에는 시장 간의 우열이 가려지죠. 그럼 한쪽 시장이 한쪽을 지배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다른 쪽에 대해서 지배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것이 계속 거론이 되는 것이죠. 일론 머스크는 여기서도 또 비판을 받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 사이트가 비자하고 파트너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또 금융 서비스로 진출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하고도 또 관련되는 게 아닌가. 당연히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이 정치적인 비판도 같이 동시에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공화당 쪽 인사들이 어떤 식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광범위하게
감독과 규제를 기관 간에 분담하면서 암호화폐 개편을 추진해야 된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법을 만드는 기초에 있어서 관심의 깊이, 이해의 깊이, 그리고 관련 업계의 업무 관련된 조정의 깊이, 이게 조화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폴리티코 쪽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워싱턴 포스트 쪽은 약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이분 나타나죠. 루트닉 상무장관이야.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하원 쪽에서 이분 얘기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 이분이 관계를 맺고 있는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자 테더의 규제 법안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더불어서 1대1 비율, 패그제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의구심을 가진다라고 한다면은 신뢰가 상실될 경우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게 대량 인출, 뱅크런 같은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되죠.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잔액상으로 문제가 없어도 신뢰를 잃어버리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1대1 비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그걸 어떻게 또 제도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어날 가능성이 적어도 한번 일어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한 달 전쯤에 자산 유동화 증권 관련된 그런 동영상 만든 적이 있습니다. 자산 유동화 증권 관련된 그런 붐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동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08년에도 나타났었던 현상인데 그 모습이 지금 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008년에는 자산 유동화 정도가 아니라 담보부 증권이 또 부실에 단초가 됐고 그런 증권끼리 또 연결되면서 계속 파생 상품이 연결돼서 결국에 가서 위기로 이어진 것이죠. 그거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론에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더라도 제가 짧게 한두 줄로 좀 정리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규제 관련된 그런 이슈 말고 루트닉 상무장관하고 연관돼 있는 테더 이쪽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적이 나오기 시작하죠. 워싱턴 포스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2천억 달러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집계하는 방식 그리고 종목에 따라서 약간 금액이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쪽은 한번 제가 나중에 이번 주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은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정확한 금액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초반에는 200억 달러 규모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집계는 200억 달러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요.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는 2천억 달러 이렇게 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어떤 차이인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권 관련된 이권관계 이것은 계속 얘기가 나오고 또 앞으로도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미국 달러의 패권하고도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유통이 된다라고 한다면 형태만 바뀐 것이지 미국 달러 기반이기 때문에 기축통화 패권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달러뿐만이 아니라 국채를 기반으로 한다면 이건 한 발 더 나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달러 위상도 강화되고 지금은 골칫덩어리인데 빚더미가 어느 순간에 기초자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미국 입장에서는 이 사안을 끌고 가는 핵심 포인트다. 그렇게 봐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추진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자산 유동화 맥락과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언제든지 안 좋은 부작용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건 법안이 어떻게 내용이 결정이 되고 향후 비즈니스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더불어서 무역 분쟁하고 더불어서 이 환율 전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쪽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약간 좀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단기에 결론 낼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선 관련된 얘기도 나오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1억 3천만 달러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 사업에 관심이 많고 실제로 진출한 상태고요. 더불어서 선거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산업을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은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사업 차원이 아니라 개인 사업도 물론 있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쪽을 지원할 수 있는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규제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또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민주당하고 부닥치는 정치적으로 부닥칠 수밖에 없는 그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 면도 있긴 합니다.
여기에서 발행된 그런 경우에는 규제를 면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국에서 발행하는 것보다도 밖에서 발행하는 경우가 많겠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 국채를 근거로 해서 발행을 하는데 미국 내에서 더 규제를 받으면은 약간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언론 쪽에서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한다면은 의회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로 얘기가 나오겠죠.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부정적이다 이거보다는 모든 우려가 지금 일단 나오는 시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그래야만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워싱턴 포스트까지 한번 내용 봤고요. 월스트리트저널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히 정리합니다. 이쪽은 트럼프의 암호화폐 기업이 우려스럽다 이 얘기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기업이라는 것이죠. 금융규제 당국하고 이해상충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페드하고요, 통화감독기관에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그런 질의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은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던 그런 문제인데 막바지 단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법안이 만들어지고 구체적인 규제안이 확실하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만 통과가 되는 것이고 또 안전하게 이행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금융위기를 계속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는 것이 그냥 일반 투자자가 생각해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법안 추진 상황을 언론사별로 좀 살펴봤는데요. 그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에 3월 13일에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위한 법안 지니어스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 지니어스가 미국 스테이블 코인 법을 위한 국가혁신 지침 및 수립, 여기 이 문구요. 이거의 첫 글자를 딴 그 약자입니다. GENIUS. 그래서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한테 미국 연방 차원에서 규제를 할 것인지 주 차원에서 규제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완화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발행 규모에 따라서 주 규제로 한정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국채를 이용한다라는 이런 조항도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증권이 아닌 것으로 명시해서 증권거래위원회 관할에서 제외한다. 이런 조항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반대로 하원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테이블 액트가 있는데, 이 경우는 약간 좀 규제가 아까 지니어스보다 좀 규제가 심합니다. 기존의 금융규제 체제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엄격한 요건으로 제재를 해야 된다. 그런 식의 법안이죠. 이 법안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그런 법안이고요. 아까 지니어스는 공화당 쪽에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2020년에 민주당에서 발의를 한 것이고요. 올해부터 새로운 버전이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까하고 틀리게 이 감독기관 이름이 많이 나오죠.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은행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되고 페드의 감독을 받아야 되고, 또 스테이블 관련 준비금, 그러니까 예금 같은 경우는 FDIC 보험 적용을 받아야 되고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서비스, 그 경우에는 페드의 사전 승인을 또 받아야 되고요. 아까 지니어스하고는 핵심 내용 측면에서만 봐도 여러 가지로 제약 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 지니어스 법안하고 스테이블 법안의 차이점, 이걸 한번 AI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건 좀 제대로 된 것 같은데요. 제가 해석을 옆에 붙였고요. 규제 강도가 지니어스 같은 경우는 좀 완화형이고 스테이블 같은 경우는 강화형. 이쪽이 공화당이 추진하는 것이고 이쪽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이죠. 연방 규제 같은 경우는 연방에서 할 수도 있고 좀 작은 거는 주 차원에서도 할 수 있고, 스테이블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미 연방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증권거래위원회 감독에 있어서 지니어스는 제외되고 스테이블 쪽에서는 아직 확실하게 정의를 안 내렸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보면은 지니어스 같은 경우가 좀 중간 정도 레벨, 스테이블 같은 경우는 아주 강화하는 몇 가지 조항 우리가 좀 살펴봤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은 하원 쪽에서 이 스테이블 액트가 개정안이 논의 중인데 이 두 법안이 많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공화당 쪽에서는 너무 규제가 강하다 해가지고 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니어스 액트를 선호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니어스하고 스테이블이 서로 좀 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협의 후에는 하나의 법안으로 통과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되는 것이고, 한 개의 제도에는 당연히 한 개의 법안으로 가야죠. 이러한 내용이 이제 거의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24, 25일에 재무부 쪽에서 관련된 내용들이 협의가 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 결론이 나오는 건 이번 주 안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와중에 CT 쪽에서 이런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벌써 시장과의 소통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난데없이 3조 7천억 달러 2030년이면 멀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항목별로 이렇게 나오는데 기본적인 케이스, 불 케이스, 베어 케이스 뭐 그런 식으로 뽑고 있는데, 불 케이스가 3조 7천억 달러,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1조 6천억 달러, 좀 진행이 잘 안 되면은 5천억 달러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CT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타이밍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단기차를 위주로 발행해가지고 운영한다라고 보면은요, 제가 이건 지난주에 뽑아드린 연방정부 부채인데요, 37조 달러요. 그 구성을 놓고 봤을 때 국채 듀레이션별로 보면 장기 국채가 17조 달러 정도 됐고, 단기 국채가 한 8조 달러 정도, 사회보장성 자금으로 볼 수 있는 기타 부채가 11조 달러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결국 이 단기 부채 8조 달러를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발행된 그 단기 국채의 한 절반 정도가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3조 달러라고 한다면은 미 국채 해외 보유량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일본이 1조 달러, 이 세 나라 다 합하면은 2조 6천억 달러 정도 나옵니다. 오히려 그 금액보다 큰 금액이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 단기 국채를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국채 시장에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민간 기업 쪽에서 발행을 하고 정부 부채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굳이 들어갈 이유는 없겠죠. 여기하고 별개 쪽으로 운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리는 것이 빚을 갚는 문제는 아닙니다. 빚은 빚대로 유지가 되겠지만 이 빚 때문에 미국 국채 발행도 힘들고 하는 그런 수급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거는 어느 정도 숨통을 트일 수 있겠죠. 더불어서 빚이 많은 국가들, 글로벌 전체적으로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데 유로존이나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만약에 동참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요새는 우리나라도 한국 원화를 기반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게 초반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환율이 차이가 날 테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도 우열이 생길 것이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또 부실로 이어질지, 그거는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게 지금 시행 초기 단계고 2030년까지 영역이 계속 확장돼 간다, 이 점을 살펴보면은 지금 당장 걱정할 일은 아니고 오히려 지금은 기회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마음 한쪽에는 당연히 과거의 금융위기 그런 것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확장시키는 데서 나타났었다라는 점, 그 후유증이 결국에 언젠가 나타났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 점도 좀 걱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규제가 법안 통과하면서 나타날지, 그것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실무적인 내용이 나오는지, 이번에 안 나오더라도 시작은 됐다라는 점에서 향후에 계속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제가 4월 말 5월 초 유동성의 큰 변화, 그거는 이 재료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BOJ FOMC 회의, 이거는 어쩌면 이 큰 흐름을 보완하는 흐름으로 또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급에 따라서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기준금리하고 스프레드가 또 벌어지잖아요. 그 스프레드 거래가 또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중앙은행 쪽에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즉, 그 관련된 내용은 다음 주에 이 상황 진행되는 거 보면서 제가 화요일이나 목요일에 시황방송 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산시장 시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이게 나스닥 흐름인데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시황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 상승세가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의 모습하고 과거의 모습이 아주 유사하잖아요. 지금 이런 모습이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 얘기는 다음 주 화요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